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12.12 사태가 79년도에 있었으니까 12.12 군사 반란이 올해가 45년 됐죠. 제가 강의를 가급적 자주 올려드리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자주 올려드린다고 요즘 좀 가슴이 제가 더워가지고 시키러 나갔다 오는 바람에 강의를 많이 못 올려드렸네요. 자, 이제 자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강의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사과배 단감 떫은감 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금 할 차례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좀 복잡한 이유가 보험금이 시기를 나눠 가지고 두 번 지급되는 거라서 그래요. 적과 종료를 기준으로 적과 종료 이전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착과가 줄어들었다, 착과가 감소됐다, 그래서 그때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고, 적과가 끝나고 또 보상하는 재 7개의 재예요. 태지집 화후 일가 특정한 7개의 보상하는 재로 자꾸적 과실에 손해가 생겨서 수확할 것이 줄어들면은 그때 그 줄어든 데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과실손해보험금. 이 과실손해보험금은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과실에 줄어든 만큼 보험금이 지급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실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실손보험 다들 가입하고 계시죠?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과실손해보장 방식, 수확감소 보장 방식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은 두 개 중에 착과감소 보험금 할 차례입니다. 적과 종료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죠. 자, 읽기 전에 자, 기본적인 구조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착과감소 보험금 할 차례예요. 오늘은 착과감소 보험금. 말 그대로 착과,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착과가 줄어든 데 대해서 지급하는 보험금. 평년에, 자, 예를 들어보서, 이건 다 쓸게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평년 착과량.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평균 내 봤더니 이만큼 달려 있더라. 지난 5년간 적과 후 착과량이 평균 냈더니 평년에 올해도 한 10,000kg 정도 착과됐을 것으로, 그러니까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 가입을 이렇게 하죠. 100%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평년 착과량의 100%를 딱 가입을 해요. 여기에 10,000kg에 뭐 킬로그램당 가격, 예를 들어 3,000원 이렇게 곱해서 3천만 원 이렇게 가입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적과 후 착과세 조사를 했더니 사고가 있어가지고 적과 후 착과세 조사했더니 적과 후 착과량이 적과 후 착과 과실수 그래도 되고 거기에 이제 과중을 킬로그램당 과중을 개당 과중을 곱해서 량으로 바꿀게요. 올해는 사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00kg밖에 안 달렸습니다. 적과가 끝나고 가서 조사를 했어요.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사고가 있건 없건. 자, 올해는 사고가 있어서 7,000kg밖에 안 달려 있더라. 차이가 발생하네요. 3,000kg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이걸 뺐더니 3,000kg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요 차이를 착과가 줄어든 량, 착과 감소량이라고 하죠. 3,000kg이 줄어들었네요. 말 그대로 착과가 감소된 량이죠.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가입을 했는데 평년에 이만큼 달리니까 올해도 이만큼 달릴 거니 했는데 올해 7,000밖에 없었어요. 사고가 있어서. 그러면 3,000kg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가격을 곱해서 아까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해볼까요? 키로당 3,000원. 그러면 보험금은 900만 원.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당연히. 근데 물론 여러분 당연히 이 기본 구조는 이건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설마 900만 원 다 지급할까요? 자, 이 착과 감소된 것 중에 3,000kg 중에
보상하지 않는,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줄어든 미보상 감소량은 보상해 주지 않겠죠.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량, 예를 들어서 미보상 감소량이 500kg이라고 할까요? 500kg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고 뭐 제초가 너무 제초 과리를 안 해서 잡초가 심하게 났다 할지 심하게 분포했다 할지 병충해는 무조건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인의 직간접을 막론하고 병충해가 심해서 미보상 사유가 되죠. 그런 사유로 줄어든 미보상 감수량 500kg 보상해주지 않겠다. 이 3000kg 중에 또 어느 손해보험이나 있는 그 일정 부분까지는 계약자가 즉 농민이 부담하기로 하는 감수량, 자기 부담 감수량. 자, 여기서 제가 감소라는 표현을 썼었고 여기는 감수라는 표현을 쓰죠.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계약자가 처음에 계약할 때 선택해서 나는 예를 들어 여기도 500kg까지는 내가 부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500kg에 대해서는 보험금 받지 않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당연히 차감을 하겠죠. 차감하고 차감했더니 얼마예요? 3,000에서 2,000kg을 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하겠다. 여기에 가격을 곱해서 지급하겠다. 가격 아까 3,000원이니까 600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 하나가 또 붙습니다. 600만 원 다 못 주겠대요. 나는 600만 원 중에 반만 주거나 70%만 지급하겠다. 이거를 보장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보장 수준. 그러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은 적과가 끝나기 전에 사고. 그러니까 적과가 끝나면 아직은 과실일 수확을 못해요. 아직은 작아요. 파릇파릇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생산비가 투입되지 않으니까 이 과실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는 못 주고 100% 다는 못 주고 쉽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생산비가 이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그걸 감하고 반만 주겠다. 예전에는 다 줬어요. 그러다가 손해율이 높으니까 어느 순간 80%만 지급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1년도부터인가 갑자기 50% 또는 70%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확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 못 주겠다. 착과감소 보험금만 있어요. 이 보장 수준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앞으로 계속 수확할 때까지 생산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는 못 주고 50% 또는 70%만 주겠다는 보장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과감소 보험금 하면은 착, 미, 자, 가, 보 보장 수준 이 보 이렇게 암기하고 다니시게 돼요. 착미 자가보. 그냥 착과 감소량 3,000kg 다 주면 좋겠는데 보험금으로 지급하면 좋겠는데 아니다. 거기서 미보상 사유로 줄어든 감수량 그리고 계약자가 농민이 부담하기로 한 감수량 그래서 괄호를 해야 돼요. 그걸 차감한 거기에 2,000kg의 가격을 곱해서 물론 다는 못 주고 50% 또는 70% 어떤 기준 이건 좀 이따 얘기해요. 착미자가보 착미자가보 그래 내용 산식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양으로 하지 않고 과실수 착과 감소량,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이렇게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더 계산이 편하니까. 물론 과실수로 하면은 당연히 과중을 곱해야죠. 계약할 때 개당 300g, 개당 350g 이렇게 정해진 과중이 있어요. 품종에 상관없이 곱하면은 과실 수에다가 과중 곱하면 량으로 바뀐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과중 곱하면 다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이 부분. 여기는 감소인데 착과 감소량 감소죠. 여기는 감수네요. 자기부담 감수량.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소나 감수나 의미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의미는 같습니다. 뭐가 다른가? 다만 이 용어 자체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입에 익으셔야 돼요. 미보상 감소량 그러면 안 됩니다. 미보상 감수량이고 자기부담 감소량 하면 안 돼요.
자기부담 감수량 의미는 같다. 뭐 굳이 나누자면 감소는 뭐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평년에 비해서 올해 저가 착과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비교해서 뭐 기준으로 비교해서 줄어들었을 때 감소라는 표현을 쓰고 뭐 통상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감수는 이 수는 수확이 되고 이 감은 줄어들다 의미입니다. 수확할 게 줄어들었는데 어떠한 사유로 줄어들었을 때는 감수량이라는 용어가 더 맞습니다. 미보상 사유로 수확할 게 줄어들었 양. 자기 부담의 사유로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한 사유로 이제 줄어든 양. 결론 두 개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라. 다만 용어는 정해져 있으니까 용어는 좀 익숙해지시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그래서 자, 여기 미보상 감수량이나 자기부담 감수량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착과 감소량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예요. 평년에 얼마인데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됐더라. 요 차이가 착과 감소량이라고 이 기본 유형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 기본 유형입니다. 평년에서 올해의 저가 후 착과량, 제가 이걸 앞으로 평착이라고 할게요. 평년 착과량 또는 평년 착과 과실수. 이거는 올해의 적과 후 착과량,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하면은 적과 후 착과 과실수 또는 적과 후 착과량이 정해지니까 평착에서 적착을 빼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1유형. 착과 감소량은 유형이 세 가지다. 별표. 착과 감소 보험금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헷갈려 해요. 기본 유형은 평착에서 평년에 착과량 만에서 올해의 저가 착과량 7천을 뺀 3,000kg이 착과 감소량이다. 거기에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 차감해서 가격 곱하면 돼요. 보장 수준만 적용해 주면. 근데 왜 유형이 세 가지나 되는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좀 천천히 할게요. 1번 유형하고 2번 유형은 자 보시다시피 종합위험일 때 별표 1,000원 3번 유형은 이게 가장 어렵고 자, 여기서 시험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적과 종료 전에 나는 5개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받겠다는 특약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태지집 화우 일가 중에 태지집 화우 요 5개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장받겠다. 그러니까 냉해랄지 냉해가 오더라도 나는 보험금 받지 않겠다. 보장받지 않겠다. 멧돼지, 조수해 이런 거 보장받지 않겠다. 그냥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만 보장받겠다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 아끼기 위해서. 요 경우에 요 착과 감소량 계산하는 게 다르죠.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은 1번 유형과 2번 유형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1번 유형, 2번 유형은 종합위험, 그러니까 오정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적과 전에 모든 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멧돼지건, 냉해건, 뭐 고라니건, 뭐 가뭄이건 뭐든지 다 보상받겠다. 네, 1번 유형은 기본 유형은 그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모든 재해. 근데 2번 유형은 달라요. 1번하고 같은 종합위험인데 즉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모든 재해에 대해 보장받고자 하는 계약인데 그 중에 자연재해가 아니라 오로지 조수해나 그러니까 멧돼지가 와서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일부 나무의 피해만 발생한 경우 이게 과수원인데 자 우리 과수원 이렇게 생겼는데 자 나무가 있는데 멧돼지가 자 여기 이쪽 나무만 다 멧돼지가 파먹어 버렸어요. 자 나머지는 다 피해가 없는데 피해가 없어요. 자 이쪽 나무만 일부 나무에만 뿌리를 들이받아서 넘어뜨렸건 가지를 부러뜨렸건 뿌리를 파먹었건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이쪽만 피해가 생긴 거예요. 이 경우를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과수원에 자 화재가 뭐 우리 과수원 다 타버린 게 아니고 이쪽만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를 2번 유형이라 그러는데
다시 비교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 유형은 뭐냐? 자, 이게 우리 과수원인데, 예를 들어 태풍이 왔습니다. 그럼 태풍은 우리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태풍이 우리 과수원 일부에만 피해 주는 건 아니겠죠. 평년에는 10,000kg이 착과되는데, 평년 착과량, 평착이, 제가 평년 수확량이란 표현 안 씁니다. 적과전 종합에서는 평년 착과량이란 표현을 써요. 평년에 달려있는 착과량이 평년 착과 10,000kg인데 올해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에 따른 적과 후 착과량이 7,000kg이더라. 그럼 차이가 3,000kg 차이 나네요. 이걸 착과 감소량이라고 해요. 그게 1번 유형.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우리 과수원 전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2번 유형은 뭐냐 그러면, 자, 똑같은 우리 과수원인데 화재가, 멧돼지가, 자, 일부 나무만 들이받은 거예요. 자, 지 마음에 드는 과일 나무만. 분명히 평년 착과량 10,000kg, 올해의 적과 후 착과량, 적과 후 착과수 조사했더니 7,000kg은 맞는데 피해 입은 유형을 봤더니 적과 종료 전에 이렇게 오로지 일부 나무에만, 피해 규모가 일부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 나무만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일부 나무만. 일부.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자연재해가 아니고 조수해 또는 화재로. 그러면 똑같이 차이가 얘도 3,000, 얘도 3,000인데 둘 다 종합위험 가입한 건 맞아요. 오정환정 특약에 가입했으면은 조수에는 보상받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태지지 포함한 보상받으니까 1번 유형, 2번 유형은 다 종합위험인데 그럼 둘 각계 취급해서 착과 감소는 3,000kg이네요. 그래 3,000kg을 가지고 보험금 지급할까요? 착과 감소 보험금 두 개를 같이 취급할 수 없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전체 피해고 이거는 이만큼 일부에만 피해가 있는데 똑같이 3,000kg을 착과 감소량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 못 해주겠답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의 피해만 있는 케이스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감소량이 따로 있답니다. 3,000이 아니라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감소량은 얼마다? 나무로 계산을 해요. 나무 피해만 계산합니다. 좀 치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험회사 관계자가 쓴 글에서 읽은 거예요. 일부 나무, 멧돼지가 일부 나무에만 피해를 입혔는데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착과량을 뺀 차이 다 인정해 주면은 농민이 피해 입지 않은 요 부분의 나무도 예를 들어서 과다 적과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그 관계자가 쓴 글에서 과다 적과를 해가지고 적과 후 착과량을 확 줄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런 농민은 없어요. 일부 멧돼지가 우리 나무의 과수원의 일부 나무에 들이받아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를 기회로 어느 농민이 다른 곳 피해 입지 않은 곳까지 막 적과를 많이 해가지고 적과 후 착과량을 확 줄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인정 못 해주고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주를 가입했는데 나무 이게 가입주수 200주 또는 실제 결과주수 200주,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 당시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0주를 가입했는데 나무 피해는 예를 들어 40주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나무 피해율이 암산으로 해볼까요? 200주 중에 40주 피해를 입었으면은 20% 피해를 입었네요. 나무 피해율이 20%입니다. 그러면 평년 10,000kg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피해는 없고 오로지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있어요. 자연재해가 있지 않았고 오로지
화재와 조수에만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자연재해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도 와버리면은 당연히 1번으로 가면 되고,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있었을 때 20% 피해 입었으니까 평착의 20%, 만 킬로, 평년 착과량의 20%인 2,000kg만 인정해 주겠다. 3,000은 못 해주고 최대로 2,000kg만 인정해 주겠다 랍니다. 이게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차이예요. 종합위험, 어차피 조수에는 종합위험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 케이스인데 1번 유형, 2번 유형은, 1번 유형은 우리 과수원 전체에 피해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평년 착과량에서 저가 착과량을 뺀 3,000kg, 오케이, 이걸 착과 감소량으로 계산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자, 자연재해가 아니라 아니고 자연재해 오면 안 돼요. 오로지 조수해나 화재로 일부 나무, 화재가 일부 과수원,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로 인정해 주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두어서 제한을 하겠다. 착과 감소량을 제한을 하겠다. 얼마로? 나무 피해율의 20%. 평년 착과량 10,000kg에 곱하기 요 나무 피해율 20%를 곱해가지고, 나무 피해율 20%를 곱해가지고 최대로 인정해주는 감소량, 요 나무 피해율을 다른 말로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부를 거예요. 최대로 인정해주는 피해율, 그게 나무 피해율입니다. 평년 만 킬로그램, 평년 착과량의 기준으로 20%, 그걸 최대로 인정해주는 감소량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 중에 더 작은 거, 평년 착과량에서 적착을 뺀 건 항상 이건 기준이 되니까 두 개 중에 더 작은 거를 착과 감소량으로 하겠다. 1번과 2번 차이 어느 정도 이해되셔야 돼요. 같은 종합위험인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했대. 말씀드렸다시피 농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이걸 과다 적과, 한번 적과를 심하게 하면은 과수원의 수세가 엉망이 돼가지고 수세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게 하는 농민은 없는데 실제로 쓴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과다 적과를 해서 착과 감소량, 적과와 착과량을 확 줄여가지고 착과 감소량을 늘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까봐 그걸 우려해서 이렇게 했다. 정리합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자, 3유형은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한 케이스, 이건 별표, 이건 중요하고, 1번 유형, 2번 유형은 종합위험으로 가입했는데 모든 위험을 다 보상받기로 하는데, 1번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우리 과수원 전체 피해 고민 안 되죠. 평착 적착이니까. 근데 종합위험으로 가입했고 조수해, 멧돼지 또는 화재로 우리 과수원의 피해 규모가 일부 나무에만 국한되는 케이스는 다 인정 못 해주고,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것과 요 최대 인정 피해율, 자 이걸 나무 피해율이라고 할 거예요. 나무 피해율 따로따로 다시 합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감소량과 비교해서 더 작은 거를 착과 감소량으로 하겠다. 착과 감소량으로 하겠다. 3번 유형, 자 지우고, 3번 유형은 이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3번 유형은 이제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더 5종 안정 특약이란 말은 태지, 집, 화우예요.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이게 과연 이 딱 5개의 재로만 줄어들었는지, 자, 태지, 집, 화우로만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지우지 말고 이건 뒤에 가서 하죠. 간단히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따로따로 다 문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자, 첫 번째, 우박이 발생했습니다. 만일에 우박이 왔어요. 그럼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은 받겠죠. 다른 재해로 착과가 감소됐는지
아니면 오로지 우박에 의해서만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꼭 확인하기 위하여 우박은 어린 과실이나 꽃눈에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거를 유가 타박률이라고 할 거예요. 어린 과일을 때린 거죠. 주워 팬 거죠.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박이 발생하면 유가 타박률이라는 조사를 합니다. 유가 타박률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번 우박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의 유가 타박률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마치 여기서의 나무 피해를 하듯이 최대 인정 피해율 자리에 우박으로 유가 타박률이 20%네. 그러면 평착에서 적착을 뺐더니 3,000kg이었는데 유가 타박률이 그 유가에 오로지 우박으로만 20%밖에 피해 안 입었는데 최대로 20%밖에 인정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최대 인정 피해율, 이걸 최대 인정 감소량 두 개 비교해서 더 작은 걸로 합니다. 여기도 나무 피해율 나와요. 그리고 단감떨빈감인 경우에는 낙엽 인정 피해율도 있습니다. 이 착과 감소량을 결정하는데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한 케이스는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 인정 피해율 조사, 나무 피해율 해가지고 이걸 최대 인정 피해율로 계산을 해서 넣어야 돼요. 일단 1번과 2번은 정리하고 여러분 일단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이 세 개 이름만 좀 알고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하고 일단 1번과 2번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갈게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자, 케이스 1. 자, 유형 1. 종합위험 자조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착과 감소량을 구하시오.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로 나오겠지만 그때는 착과 감소 보험금이면 착미 자가보. 근데 그중 가장 어려운 거 중요한 거는 착과 감소량입니다. 문제부터 보세요. 사과 품목이구나. 5종 안정 특약 가입하지 않았답니다. 그 말은 종합위험으로 가입했다는 거예요. 다 모든 재해 보상 받겠다. 지금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 뺀 건데 평년에는 1000, 적과 후 착과량 500. 적과 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적과가 끝나는데 여기 사고가 있었어요. 사과는 6월달까지 적과를 끝낸다 그랬습니다. 단감떨분감은 7월달까지 적과를 끝내요. 근데 한 4월쯤에 4월에 태풍이 옵니까? 뭐 겨울 태풍 올 수도 있죠. 봄 태풍. 사고가 태풍이 왔어요. 이때 하는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5종 안정 특약 가입하지 않고 적과전 종합위험으로 가입했다면 태풍 보상하는 재해 맞네. 나무가 몇 주나 죽었지. 보상하는 재해 맞네. 끝입니다. 다른 조사 안 해요. 뭐 유가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인정 피해율 조사 안 합니다. 그냥 보상하는 재해 맞네. 끝입니다.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500kg이 답이에요. 1번 유형은 이렇게 쉽습니다. 기본 유형. 자, 2번 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착과 감소량을 구하랍니다. 똑같아요. 5종 안정 특약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 즉 종합위험 가입한 문제는 일단 쉬워요. 여러분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문제 보면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안 했답니다. 평년에 1000인데 조사해 봤더니 500kg 밖에 안 돼요. 사고 내용을 봤더니 여기 태풍은 자연재해였어요. 그 말은 우리 과수원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거고, 근데 여기 봤더니 멧돼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더니 멧돼지로 일부 나무에 피해가 있었답니다. 멧돼지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특약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종합위험이니까 멧돼지 자연재해 조세 화재 보상하는 재해 맞아요. 그런데 피해 형태가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나무 피해율을 조사를 합니다. 일부 나무이기 때문에 다 인정 못 해주겠다. 오로지 그 일부 나무 피해율만 조사하겠다. 나무 피해율만 반영해서 보상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분모는 반드시 앞으로 분모는 반드시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분모의 조사 대상 주수 아니에요.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냥 분모는 대부분 다 실제 결과 주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헷갈리면 자, 분모는 다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별말 없으면 이게 가입 주수라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시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올해 시험 그 20번인가요? 가입 주수가 안 나와 있고 뭐 실제 결과 주수가 안 나와 있는데 가입 주수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입 주수와 실제 결과 주수는 같다. 총 100주 중에 멧돼지로 죽은 나무, 수확을 못하게 된 나무. 자, 고사라는 거는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 수확불능은 보상하는 재해로 죽지는 않았으나 올해 수확할 게 없는 나중에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 요거는 일부 나무네요. 일부 나무 피해. 분모에 조금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피해 입은 건 다 인정해 줍니다. 종합위험으로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 피해 케이스는 종합위험 케이스에서 일부 나무 피해 규모 일부 케이스는 나무 피해를 계산할 때 주거건, 자 수확불능이건 일부 피해건 이걸 피해 대상 주수라고 부를 거예요. 피해를 입기만 하면은 다 인정해 줍니다. 10주, 5주, 일부 나무 피해인데 이런 질문 갖지 마세요. 그럼 가지 조금 부러졌는데 그거 일부 나무 피해라고 해요? 말아요? 이론서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이고 실무에서도 가지 조금 부러진 거는 그 피해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거고 그냥 문제에서 일부 나무 피해란 말 나오면 분모에 그냥 넣으면 돼요. 이게 나무 피해율입니다. 분모에 그냥 넣으면 돼요. 일부라도 피해 있으면 그러니까 주거건 수확불능이건 피해 입은 이걸 피해 대상 주수는 다 분자로 넣어준다. 그럼 얼마에 계산했더니 이게 30%네요. 그러면 그냥 평착에서 적착을 빼면은 500kg 인정해주고 싶은데 착과 감소량을 하고 싶은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못 해주겠다. 나무만 피해 입었는데 자연재해가 아니라 멧돼지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에 피해 입었으니까 최대로 인정해 주는 거는 자, 민 500kg하고 그러니까 이 차이하고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이건 감소량입니다. 최대 인정 감소량. 제가 다시 한번 눈에 보여드릴게요. 최대로 인정해 주는 감소량. 착과 감소량에서는 최대 인정 감소량 얼마예요? 30%. 평년에 1000kg인데 올해 30% 나무만 일부 나무만 피해 입은 게 30%밖에 피해 안 입었으니까 300kg. 두 개 중에 보험회사는 얘만 착과 감소량으로 인정하겠다. 300kg만 인정하겠다. 이게 유형 2, 유형 2입니다. 유형 1, 유형 2는 보시다시피 종합위험 케이스, 종합위험 과수원 전체 피해 입은 자조와 종합위험은 종합위험인데 자연재해가 아니고 조수의 화재로 일부 나무에 피해 규모가 일부 나무에 그친 케이스. 이때는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피해율, 나무 피해율을 구해야 된다. 이거를 나무 피해율 계산해야 된다. 분모의 분자에는 자, 피해를 입기만 하면 일부 피해라도 입기만 하면 다 분자에 인정해 준다. 보험회사가 조금이라도 보험금 줄이기 위해서 기획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별표. 자, 이번엔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5종 안정 특약에 가입 똑같아요. 평착에서 적착 뺀 거 다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착과 감소량으로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자 냉해나 뭐 가뭄이나 뭐 이런 걸로 줄어든 게 있으면 안 되고 그건 다 제외하고 오로지 태지 집화우로만 줄어들었는지 최대로 인정해주는 피해율 최대 인정 자 이렇게 평년 착과량에 곱하면 그거를 최대 인정해주는 감소량 그런 표현을 써요. 또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이해하시죠? 최대 인정 감소량 평년 착과량 자 문제 보죠.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태지집 화운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먼저 우박이다. 우박이 내렸다. 그러면 반드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어린 과일이 얻어 터진 비율, 유가 타박률. 우박이 발생했을 때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합니다. 유가 타박률 조사는 이렇게 해요. 자, 우박이 내렸다는 사고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손해평가반이 가죠. 맨 처음에 나무 조사를 합니다. 보상하는 제 우박 맞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무 조사했더니 자, 실제 결과지수 몇 주고, 자, 실제 결과지수에서 고소미 고사한 거, 수학불능인 거, 미보상인 거 빼면은 남은 게 조사 대상 주수만 남겠네요. 실제로 조사 대상이 되는 죽었거나 수학불능이거나 미보상으로 뭐 죽었거나 수확량이 뚝 떨어져 버리면 현재에 감소하면 조사할 필요 없어요.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뽑는다 그랬어요. 150주부터는 플러스 7 한다 그랬습니다. 맨 앞자리에. 자, 남은 조사를 통해서 표본주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표본주가 5주다 정해졌으면 각 표본주에 동서남북 한 입에 한 줄로 가야 돼요. 동서남북 4가지에 동서남북 4가지에 각 가지에서 5개 이상의 유가를 조사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표본주가 5주였습니다. 그러면 각 가지당 각 표본주당 4가지 동서남북 4가지 각 가지당 최소 5개. 그럼 얼마예요? 4, 5, 20. 총 100개의 유가를 가지고 피해 입은 게 몇 개, 얻어 터진 게 몇 개, 정상인 게 몇 개, 그래가지고 유가 타박률 전체 몇 개인데 피해가 몇 개 해서 유가 타박률을 조사하게 돼요. 그게 최대 인정 피해율입니다. 우박이 왔을 때의 최대 인정 피해율. 자, 1번이 우박이 왔을 때의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제가 낙엽 인정 피해율과 나무 피해율 또 따로 할 거예요. 1번은 유가 타박률.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빨간펜으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낙엽 그러면은 단감 떫은 것만 있습니다. 이파리는 무조건 유, 낙, 나. 유가 타박률부터 했어요. 우박이 왔을 때는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한다. 그게 최대 인정 피해율로 간다. 문제 바로 봅니다. 사과.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 가입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별표 하세요. 착과감소 보험금 구할 때 착과감소량부터 구해야 되는데 착과감소량이 구하는 게 조금 골치 아프겠구나. 왜? 유가타박률, 우박이라면 유가타박률도 해야 되고 태지집화, 우박 말고 태지집화라면 낙엽률 조사도 해야 되고 낙엽 인정 피해율도 구해야 되고 또 나무가 죽었으면 나무 피해율도 따로 구해야 되겠구나. 유낙나 가입했답니다. 좌우가. 어떤 조사를 했나?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러 가서 이제 적과 전에 사고가 났으니까 한 4월쯤에 사고가 나서 봤더니 사고 접수했더니 손해평가사가 가가지고 이때의 조사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 그래요. 적과 착과수 조사하기 전에 피해 사실 조사했더니 우박 맞답니다. 그럼 포상하는 죄 맞네요. 5종 한정 특약으로 가입했으니까 유가 타박률 조사를 했더니 자, 동서남북 표본주 전체 동서남북 4가지에서 각 가지당 최소 5개. 웬만하면 최소한으로 하면 좋겠죠. 피곤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랬더니 총 100개인데 자, 피해 입은 게 30개. 정상이 이 100개는 30 더하기 70이겠죠. 피해와 정상. 그랬더니 30%가 유가 타박률이구나. 그러면 그냥 빼가지고 평년에 비해 올해 저가 후 착과량이니까 500kg 줄어들었네. 요거를 착과 감소량을 하면 얼마나 좀 간편하겠습니까만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인정해주는 감소량은 요걸 제한하겠죠. 좀 가급적 줄이려고 하겠죠. 그럼 얼마예요? 1000kg. 평년 착과량의 기준으로 별표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평년에 1000kg인데 유가 타박률이 30%네요. 평년 착과량이 30%.
최대 인정 감소량 얼마예요? 300kg. 아, 나 300kg밖에 인정 못 해주겠다. 그게 착과 감소량입니다. 착과 감소량을 구하여라. 평착에서 적착으로 하면 좋은데 최대 인정 감소량으로 제한을 하겠답니다. 그를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러고 최대 인정 피해율에 5종 한정 특약에는 나가 있다. 유가 타박률은 했어요. 이제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좀 더 짧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시간 돼버리긴. 자, 두 번째는 단감 떫은감에 자, 우박은 이제 유가 타박률 조사했고 태지 지파 이론서에는 약간 좀 애매하게 나와 있고 이제 우박은 없는 걸로 그냥 하십시오. 그냥 우박을 제외한 태지 지파에 우박 있으면은 유가 타박률 조사하면 되니까. 낙엽이 발생했을 때 단감 떫은감은 낙엽이 발생하면 그 과일에 피해가 직접적으로 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엽과 비. 그러니까 항상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 낙엽이 발생하면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계산합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낙엽이 발생해요. 이것도 자,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낙엽이 왕창 떨어졌어요. 한 50% 낙엽이 발생했습니다. 낙엽률. 50%를 다 최대 인정 피해율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이건 낙엽률이고 이걸 이용해서 또 이것 헷갈리신 분이 있던데 낙엽이 한 반이 떨어졌다. 이걸 이용해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게 돼요. 이거는 조금 복잡한 수치인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낙엽률 조사부터 할까요? 낙엽률 조사는 이것도 입으로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건 똑같아요.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수 및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딱 정하면 표본주에 가가지고 역시 동서남북 네 곳의 가지인데 감은 1년생 가지에서만 열려요. 그래 신초라고 부릅니다. 1년생 가지. 결과지라는 거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결과지라 그래요. 1년생 즉 신초 결과지를 정해요. 각 가지별로 이건 5개가 아니고 그냥 각 가지별로 신초 결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합니다. 낙엽수는 뭐 떨어진 거 셀 수는 없으니까 그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진 자리 그리고 현재 붙어있는 착엽수 떨어진 수 조사해서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자, 그걸 낙엽률이라고 불러요. 자, 이 낙엽률을 가지고 낙엽 인정 피해율 재작년까지는 단감 떫은감이 같았습니다.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이 같았는데 자,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3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좀 생긴 건데 자, 1로 시작하지 않고 1.012로 곱하기 낙엽률 50% 낙엽률이면 그 낙엽으로 인한 피해율도 그냥 1 곱하기 낙엽률 50% 이러면 좋은데 뭐 크면 클수록 좋겠죠. 1.012로예요.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게 암기됩니다. 나중에 1.012로 거기에 낙엽률 마이너스 자, 이 마이너스 의미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파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과실에 어느 정도 양분도 공급했을 테니까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떨어진 날까지는 그래도 역할을 했으니까 떨어지면 역할을 못하겠지만 떨어지기 전까지 한 역할 즉 기여도는 차감하겠다. 하루에 0.0014 자 읽어볼게요. 낙엽인정 피해율은 1이 아니고 1.012로 낙엽률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하루에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경과일수냐 하면 통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낙엽이 조그말 때는 광합성도 제대로 못할 테니까 6월 1일부터
떨어진 날까지. 단감 떫은 감은 7월까지 적과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한 6월 30일 날 태풍이 발생했어요. 태지집화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수 떨어졌어요. 그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30일간은 그래도 이파리로서의 역할을 했겠죠. 우리 통상 이걸 성엽이라 그럴게요. 어른 이파리 30일간은 그래도 하루에 0.0014씩 양분을 공급했을 거니까 자, 그건 빼자. 그래서 마이너스 0.0014 경과일수 6월 1일부터 사고 날까지 6월 1일부터 사고 날까지 경과한 일수. 근데 떫은 감은 낙엽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과일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떫은 감은 낙엽이 발생하면 결국은 그냥 대부분 낙과가 생겨버리므로 낙과돼버리므로 경과일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래서 이 경과일수를 빼달라고 농민들이 막 요구했더니 빼긴 뺐는데 그럼 마이너스를 안 하면 될 건데 또 굳이 0.0703 이렇게 경과일수는 없죠. 빼긴 뺐는데 어차피 그래도 기여는 했을 거니까 근데 기여해봤자 그 과실을 수확 못하고 어차피 낙과돼버리는데 저간 농민의 그 요청에 의해서 경과일수는 뺐습니다. 23년도부터 이 떫은 감은 1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0.966로 시작해요. 0.966이 낙엽률, 1.012로 낙엽률, 0.966이 낙엽률, 마이너스 땡7 땡3이에요. 0.0703. 나중에 시험 보면 이런 기본적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은 그냥 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세요. 암기하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합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자 무슨 말이냐? 또 문제 간단히 볼게요. 착화 감소량 구하랍니다. 문제 봤더니 오종환경 특약 가입했네. 골치 아프겠다. 오종환경 특약 가입하면 일단 조금 골치 복잡하겠다. 게다가 단감 떫은 감이네요. 감 문제는 이파리까지 알아야 되네. 평착에서 적착을 뺐더니 500kg 500kg을 착과 감소량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렇게 못하고 최대 인정 피해율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감소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적화전 태풍이 있었고 단감에 낙엽이 발생했다. 폐지집화로 낙엽이 발생하면 단감 떫은 감은 낙엽률 조사를 무조건 합니다. 이파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본주에서 총 떨어진 자리 200개, 달려있는 이파리 300개, 그러면 총 500개 중에 낙엽률입니다. 낙엽률, 낙엽 인정 피해율 아니고 낙엽률이 자 200개니까 얼마요? 이게 0.4. 40%는 낙엽이 발생해 버렸다. 그러면 과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죠. 그걸 가지고 최대 인정 감소량 구하는 겁니다. 단감이니까 자 이건 낙엽률이고 이걸 가지고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계산하는데 단감이니까 1.0125에 자, 낙엽률 0.4 그렇지만 사고 날까지 6월 1일부터 사고 날까지는 30일 동안은 열심히 양분을 공급했을 거니까 그 기여분은 빼겠다. 0 이게 헷갈려요. 0. 아주 조그만 0014 30일간 이만큼은 낙엽인정 피해율에서 빼겠다. 여기 0.0014 30일만큼 빼겠다. 계산했더니 0.3626이랍니다. 그냥 500kg을 인정해 주면 좋은데 착과 감소량 구할 때 다 인정 못 해주고 자 1000kg에 3626이니까 362.6kg 중에 더 작은 요거를 착과 감소량으로 하겠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평년 착과량 최대 인정 피해율 이거를 최대 인정해 줄 만한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최대 인정 감소량. 지금 자, 케이스 3번 유형이 오종안정 특약 가입한 케이스는 육아 타박률, 자, 우박 케이스. 자, 낙엽 인정 피해율. 이건 단감 떫은 감인데
태지집화. 자, 이게 유낙나 나무 피해율 공부하러 갑니다. 이것도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조수의 화재로 종합위험, 여기 조수의 화재의 나무 피해율과 조수의 종합위험 가입했을 때 5종 한정 특약 가입했을 때의 나무 피해율 두 개를 구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천천히 할게요. 이 부분 비교하면서 합니다. 자, 나무 피해율 뭐 또는 나무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하는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태지집화 우까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넣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박이 있으면은 육아타박률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태지집화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태풍이나 지진이나 집중호우 또는 화재로 태지집화 우 중에 5종 한정 특약 중에 나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떤 피해냐? 아까 5종 한정 특약 말고 종합위험 조수의 화재로 피해 규모가 일부 나무에 국한됐을 때는 죽은 거, 수확불능인 거, 일부 피해라도 본 거 다 분자에 올라갔었어요. 그냥 그렇게 통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소절도 매유침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는데, 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5종 한정 특약 보험료 아끼려고 일단 남쪽에서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태풍 우박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저는 우박으로도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박이 심하게 오면 나무 부러질 수도 있죠. 그 나무 부러져 가지고 아예 절단돼 버릴 수도 있고, 2분의 1 이상 절단돼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론서에는 불명확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박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통설인 것 같습니다. 이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박은 육아타박률 조사한다. 그냥 통상 태지집화라고 해요. 이때는 자, 소절도 매유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론서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가 죽었는지 수확불능인지 여부 상관없이 나무가 어떤 상태냐. 화재가 있었다면은 소실이 있겠죠. 소실. 불에 타서 실 없어진 거예요. 절단은 태풍으로도 있을 거고 지진으로도 있겠죠. 절단. 자, 이게 소실 화재겠죠. 절단, 도복은 엎어진 겁니다. 몇 도 이상 엎어졌는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만 보세요. 물론 이론서 뒤에 용어 설명 보면은 뭐 몇 도 이상, 45도 이상 이걸 도복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본문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도복 엎어졌다 또는 매몰됐다, 파묻혀 버렸다. 뭐 집중호우든 뭐 지진이든 태풍이든, 태풍으로 뭐 산사태가 나가지고 매몰됐건, 유실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 간 거죠. 침수, 소절도 매유침 이렇게 몇 주 나오면 5종 한정 특약에서 이걸 소절도 매유침, 소절도 보면 매우 쳐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해돼요. 아, 그렇다고 조금 소실 화재가 발생해서 가지 조금 탄 거는 빼고 2분의 1, 이거는 2분의 1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 2분의 1 이상, 여러분 그냥 2분의 1 그래도 되고, 절단 2분의 1 이상, 최소한 나무가 피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그 상태 정도는 이해되고, 지금은 그냥 끝까지 따지지 말고, 아, 5종 한정 특약의 나무 상태가, 이 상태가 소실 상태인지 절단 상태인지 도복, 매몰, 유실, 침수 상태이기만 하면 문제에서 주어지면 분자에 넣으면 돼요. 분모는 실제 결과 주수. 이것도 나무 피해율 또는 나무 인정 피해율,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 피해율. 5종 한정 특약에서의 나무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소절도 매유침이라고 주어집니다. 이 나무 상태가 주어져요. 처음엔 이해 안 돼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차피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에요. 이걸 복잡하게 하면은 논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절단 몇 주다, 뭐 도복 몇 주다, 매몰 몇 주다 이렇게 주면, 그리고 문제에서 5종 한정 특약 얘기 나오면 나무 피해율, 최대 인정 피해율 계산할 때, 나무 피해율 계산할 때 다만 하나 주의할 게,
여기 침수 피해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침수 피해 입었다. 그러면 그걸 다 분자에 넣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덕으로 과수원이 돼 있고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뭐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잠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물에 잠겼으니까 수확은 못 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내 입장에서는 물이 이만큼 왔으니까 오히려 좋겠죠. 나무 피해는 다 피해는 본 거예요. 얘도 피해는 입었는데 그래서 피해 입었다고 다 분자에 넣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 나무가 있는데 봤더니 이게 그나마 가장 평균적인 피해를 입은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평균적인 피해 입은 나무 한 줄을 딱 골라가지고 자 위에도 과일이 달렸고 아래도 달렸는데 과실 침수율 가장 평균적인 피해를 입은 한 줄을 딱 골라가지고 과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예를 들어서 과실이 한 반 정도 잠겼다 50%다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그러면은 피해를 50주가 피해를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50주 다 분자에 넣으면 안 되고 곱하기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25주만 분자에 올리면 돼요. 지금 이 설명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침수 피해 입었다고 다 분자에 올려서 피해율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무 피해율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침수 피해 입은 나무 경우는 피해만 입었다고 다 분자에 올리는 게 아니고 과실이 침수된 비율 가장 평균적인 거 이게 가장 평균적인 거라고 보여줄 때 봤을 때 예를 들어 문제에서 평균적인 나무 한 주에 과실이 침수된 비율을 주어집니다. 그러면 과실 침수율을 곱해가지고 분자에 올리는 거 이건 별표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또 착과감소량 구하랍니다. 착과감소량만 구하면 착과감소 보험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보상이든 자기부담 감수량이든 오늘은 착과감소량만 하랍니다. 자, 착과감소량 구하시오. 어떻게 가입했는지 봤더니 적과준 종합 문제인데 5종합 정티가에 가입했답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나 봤더니 자, 평년의 천 이건 똑같네요. 나무는 100주였고 실제 결과주수 가입주수는 100주인데 태풍이 왔고 사과에 나무 피해가 발생했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갔더니 적과 전에 태풍이 심하게 와서 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이렇게 나무의 상태가 주어집니다. 5종합 정티가에 가입했고 나무 상태가 주어져요. 절단 10주 많이 심하게 불어 2분의 1 이상입니다. 절단된 게 10주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론서에도 소실 2분의 1, 절단 2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문제에서도 그렇게 주어져요. 엎어진 게 5주.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침수로 죽어버린 게 20주. 죽지는 않았는데 침수로 수확불능인 게 15주. 침수로 일부 침수 피해 주수 10주. 그러면 실제 결과 주수 100주니까 이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최대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5종 환경 특약에서의 최대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구할 때 이제 분모는 100주 실제 결과 주수 맞는데 분자에 올릴게 절단은 절단 상태니까 2분의 1 이상 피해 입었으니까 올리는 건 맞고 도복도 올리는 건 맞고 소절도 매유침 뭐 소실은 없겠죠. 태풍이니까 절단 매몰 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침수 피해 이거를 20, 15, 10, 20, 15, 10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침수 피해 입은 게 피해 죽었고 이건 수확불능이고 이건 일부 침수네요. 침수 피해 입은 게 총 몇 주냐 그랬더니 자 20주 죽었는지 수확불능인지 고산지 수확불능인지 일단 따지지 말고 그 상태만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죽은 것도 있고 수확불능 있고 일부 침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총 침수 침수 피해 입은 나무가 20, 35, 45주입니다. 총 45주를 분자에 다 올리면은 역시 안 되고
평균적인 침수 피해 나무의 이게 정확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평균적인 침수 피해 나무의 과실 침수율이 총 200개 중에 60개, 140개 미침수, 침수 60개가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30%는 과실이 침수돼서 못 쓰게 됐네요. 그러면 45주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과실 침수율을 곱해가지고 몇 수예요? 곱해가지고 15 요 침수 자리에 이렇게 넣는 거죠. 분자 넣을 때 침수는 별표예요. 중요해요. 그랬더니 나무 피해율이 0.28로 지금 500kg 평착에서 적착을 뺀 게 500kg이고 이 태풍으로 나무 피해가 0.28로 나무 피해는 그러니까 태풍은 오종안정 특약으로 보상하는 죄에 맞고 다른 피해가 아니라 오로지 태풍으로 나무 피해만 확인했더니 요만큼 피해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이걸 최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얼마예요? 여기가 285kg인가요? 1000kg 중에 평년 착과량의 0.285 그래서 285kg만 인정해 주겠다. 이거 인정 못 해주고 이걸로 제한하겠다. 그게 착과 감소량의 개념입니다. 1시간 지나버렸네. 50분만 절대 해야 되는데. 이양 늦은 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복습 겸 요 미보상 감수량하고 자, 중요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착과 감소량을 구하시오. 5종안정 특약에 가입했답니다. 가입했네요.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게다가 떫은 감이니까 이파리 피해가 있으면 낙엽 인정 피해율도 조사해야 되겠네. 최대 인정 감소량, 최대로 인정해 줄 만한 감소량 구할 때 100주, 1000kg, 500kg. 자, 똑같네요. 여기까지는. 사고 봤더니 이거 사고가 많아요. 자, 적과전 이런 사고, 태풍이 있었고 태풍으로 낙엽이 발생했네. 태지집화 낙엽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떫은 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은 자, 먼저 낙엽률부터 구합니다. 잎이 떨어지면 단감 떫은 감은 낙엽률 먼저 구합니다. 자, 낙엽률이라고 쓸게요. 총 표본주에 있는 달려있는 총 이파리가 500개인데 200 떨어진 자리가 200개. 이게 40%네요. 낙엽률이 40%면은 자, 이제 바로 갑니다. 이 낙엽에 따른 인정 피해율은 자, 떫은 감은 경과일수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낙과돼 버리니까 0.9662 곱하기 낙엽률에 땡7 땡3 이거는 기회율이라 그랬어요. 땡7 땡3 자, 그러면 0.316이네요. 계산했더니 0.3162 이게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또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 이번에는 우박. 자,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고 우박이 발생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반드시 유과 타박률을 조사해야 돼요. 유과 어린 과실이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유과 타박률은 빨간 펜으로 자, 유과 타박률은 자, 동서남북 4가지에서 각 가지당 최소 5개씩 유과를 조사했더니 총 100개 중에 피해가 30개 그랬더니 0.3 자, 0.3이네요. 자, 또 왔어요. 또 이번엔 집중호우. 그랬더니 집중호우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피해가 생겼습니다. 5종 안정 특약에 가입했고 집중호우는 보상하는 데 맞고 이때의 나무 피해율은 자, 나무 피해율 실제 결과주 수가 100주인데 자, 집중호우 보상하는 재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절단 2분의 1 이상 도복 침수 피해 그러니까 이 안에는 침수 피해라 그랬어요. 그냥 침수가 아니라 이론서에는 그냥 침수 이렇게 표현된 침수 피해 45주 올리면 안 되죠. 45주는 이 중에 피해를 많이 입은 것도 있고 조금 입은 것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나무에 득이 되는 침수도 있을 거고 45를 하는 게 아니고 과실 침수율 0.3 계산했더니
나무 피해율은 0.285.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 그러면은 우리 착과감수량 계산할 때 사고가 3번이나 있었는데 어느 걸 최대 인정 피해율로 정할까요? 최대로 인정해주는 피해율은 이 중에 가장 큰 거, 요거를 인정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거, 즉 착과 감소량을 정할 때는 자, 문제에서 착과 감소량 구하랍니다. 평착에서 적착을 뺐더니 500kg이고 자, 여기 최대로 인정해주는 피해율은 그래도 세 개 중에 피해가 가장 큰 거. 이게 피해가 가장 크죠. 그래서 316.2kg. 가장 큰 거를 일단 고르고 나서 두 개 중에 평착과 적착 차이와 요 최대 인정 감소량 비교해서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인정해 주겠다. 그렇지만 반드시 제한을 둔다.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랑 비교를 한다. 그래서 316.2kg을 착과 감소량을 하겠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 최대 인정 감소량 바로 써버렸네. 요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그거를 평착에서 적착이랑 비교를 한다. 만일에 이게 300이었다 그러면 더 작은 거 고려 가는 거겠죠. 만일에 이게 300이었다면 이걸 골라 가겠죠. 근데 보통은 제한을 둔 게 더 작긴 할 겁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할게요. 안 해도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에 4. 또 우박이 생겼어요. 우박. 아까 우박이 30%였네요. 여기서는 30%였고 또 우박으로 인한 육아 타박률이 또 생겨가지고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였습니다. 자 여기 낙엽 인정 피해율은 0.316이고 자 우박으로 인한 첫 번째 우박으로 인한 최대 인정 피해율이 육아 타박률이 이거 육아 타박률 최대 인정 피해율이겠죠. 0.3. 여기 나무 피해율은 0.285. 또 우박이 왔어요. 그럼 또 육아 타박률 조사를 또 합니다. 적과 전이니까. 예를 들어 얘가 0.2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 태풍으로 낙엽도 생기면서 동시에 나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무 피해. 여기 집중호우로도 나무 피해가 있었죠. 태풍으로도 나무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우박으로 육아 타박률이 있었죠.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고를 때는 보세요. 우박이 2개니까 2개를 더해서 50으로 하는 0.5로 하는 게 아니라 역시 따로 해가지고 가장 큰 걸 비교를 합니다. 가장 큰 것. 역시 이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파란 거 잠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무 피해가 몇 주 생겼습니다. 아까 자 100주 중에 여기가 28.5였는데 자 만일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주가 또 피해가 있었어요. 나무는 누적입니다. 여기 20주랑 더하는 거예요. 나무는 누적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무는 적과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나무 피해가 여러 번 있으면 나무는 다 더해서 최종 누적이에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해가지고 비교하는데 이 얘기는 지금 기초 강의에 살 얘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오늘 1시간 넘게 어차피 1시간에 끝내기 힘들지도 모르는데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끝낼 수 있을 줄 알고 오늘 공부한 게 요 착과 감수량만 공부했다 생각하고 미보상 감수량과 자기부담 감수량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과실손해보험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기부담 감수량 할 때 제가 어쩌면 약간 길게 얘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요 기준 착과수라는 용어를 가급적 간단하게 할 텐데 오늘은 그냥
착과감소 보험금을 했는데 착과감소 보험금은 착미자가보 오늘 착과감소량이 가장 중요하고 착과감소량 구하는 게 제일 어렵다. 착과감소 보험금에서는 유형이 3개나 되니까 한 번에 이해되기는 어렵겠죠. 듣다 보면 나중에 잘 이해되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미보상 감수량하고 자기부담 감수량 그리고 보장 수준 가격과 착미 자가보 보장 수준까지 하고 종합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본 다음에 드디어 과실손해보험금으로 가겠습니다. 그 조금 한 강 정도 늘어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너무 오래 했어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12일.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